이준석 위원장이 직무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그래요? 거죠. 왜냐하면 어... 탄핵은 예. 그 재직 기간 중에 있었던 사유, 그것도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상의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진숙이란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서 네. 적격자냐 아니면 그게 음. 좋은 인사냐 나쁜 인사냐의 문제하고 네.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뭐 그 전에 대전 MBC 사정하면서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네. 발언이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드러난 갖고 있는 생각이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지 않다. 네. 이 문제는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이준석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재직 시에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건 구분해서 봐야 되고 워낙 예. 탄핵 소추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짧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갖고 탄핵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준석 탄핵이 기각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 지금... 윤석열도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탄핵 사유가 너무 명백하단 말이죠. 이건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 중에 벌어졌던 네. 비상계엄 선포고 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이준석 위원장이 직무도 복귀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해지네요. 근데 그동안 탄핵 소추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물론 피소추인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 소추의 상당수는 또 이준석 위원장하고 같은 결론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그거 뭐 쫄 한두 명 살아온다고 무슨 대세의 지장이 있어요. 쫄 한두 명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 네. 그래요.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지금 뭐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 거고 네. 헌재 판단도 당연히 파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준숙이 나왔는데 한번 말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권의 무리한 탄핵 소추 추진으로 좀 국정 마비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기각 결정 이후에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방금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3명이든 2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하며 인용 의견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일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또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뭐 이진수 지금 국회 쪽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쪽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진숙의 복귀 때문에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 많이 좀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네. 대마가 중요하지. 네, 대마. 그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대마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닌 그 사람. 아니 그리고 예. 어차피 조기 대선은 네. 확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시기의 문제지. 이게 음. 뭐 4월 말이냐, 5월 네. 달이냐, 뭐 요 정도 문제만 있는 거지.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네. 스케줄대로 2027년 3월까지 지금 정부가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정도 이렇게 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이 중요하지 뭐 방통위원장 한 명 살아와 돌아온다고 몇 달이나 더 하겠어요. 그런 거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돼요. 자, 지금 이진숙 위원장 이 탄핵 소추 기각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각 의견 낸 재판관 4명 이름이 나왔네요.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네 사람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4대 4였던 4대 모양이죠. 4였습니다. 아하, 4대 4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차피 이제 6명 이상 탄핵 그렇죠. 찬성해야 예. 인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2명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2명의 표가 부족했다. 잠깐 또 불안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딱 뭐 정영식 이름도 있고 뭐 김영도 이름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윤석열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아니 그러니까 오늘 결정은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고 저는 마찬가지로 피소추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예상을 합니다만 네. 그건 거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4-9 99.99%의 확률로 탄핵은 무조건 인용된다. 그러니까 네. 0.01%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거의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네. 예.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요. 정말 의원님 말씀 듣고 좀 안심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 떨리고 막 조마조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뭐 아니 그래서 사실은 안 됩니다. 불확실성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죠. 특히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건 외국인들의 눈에는 불확실성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줄수록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외교 안보적으로도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이 제일 어정쩡하고 불안한 상태죠. 목요일마다 항상 무슨 일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돌아오게 됐다. 헌재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차례 설명하셨지만 윤석열의 현재 탄핵 심판도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 명절 인사 포함하셔가지고 좀 안심시켜줄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안해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윤석열 탄핵 심판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는 뭐 탄핵 인용을 안 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도 이렇게 보면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 오후에 있을 김용현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도 네. 일단 하이라이트를 한 번은 찍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설에 가족분들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좀 모든 국민들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설 명절 잘 쇠고 저희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